안녕하세요.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1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경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동화책은 많이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시키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애니멀 팜을 운영하는 최인수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에 따르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사실이라고 한다.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시켜보니 실제로 거북이가 이긴다고 한다. 경주를 시켜보면 토끼는 주위가 산만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부산만 떨 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한단다. 그러나 거북이는 오직 묵묵히 느리게 천천히 앞을 향해 나가서 먼저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한다. 틀린 점은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우화를 통해 우리는 우보, 거북이 걸음, 우공이산 등 느리지만 결심하면 해내고 마는 우직한 승리의 철학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경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정한 상황을 자기들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한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 모두는 자신만의 속도와 시선으로 그리고 현재 자신의 욕구에 맞는 행동에 충실하고 있었을 뿐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당면의 일이었지 서로 누가 빨리 가느냐에 대한 경쟁의식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다. 토끼는 토끼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것이고 거북이는 거북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애당초 둘은 서로 경기를 할 수도 없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각각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거북이를 토끼의 속도로 달리도록 강요한다면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한 짓이겠는가. 거북이와 달리기를 해서 토끼가 이긴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비교할 것을 비교하고 경쟁시킬 것을 경쟁시켜라.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 두 번째 이야기, 사랑으로 죽인 바다새. 장자에 나오는 바다새 이야기를 읽어보자. 옛날에 바다새 한 마리가 노나라 교회에 내려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그 새를 맞이하여 종묘도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궁중의 음악을 연주하여 즐겁게 해주고 쇠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로 안주를 삼도록 하였다. 새는 눈을 멍하니 뜨고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한 조각의 고기도 먹지 못하고 한 잔의 술도 마시지 못하고서 사흘 만에 죽어버렸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난초가 있었다. 선물로 받은 것인데 관리소홀로 죽어가던 난초가 분갈이 이후에 새싹을 피워내며 새롭게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나서 3년간 키우던 난을 집으로 가져왔다. 난초 이파리가 참 예쁜 선을 만들어낸다며 아내가 매우 사랑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듬뿍 주며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파리가 하나가 변색되더니 모든 이파리가 툭 떨어지며 그만 죽고 말았다. 살펴보니 뿌리가 과다한 물주기로 인해 썩어 있었다. 노나라 왕이 바다새를 사흘 만에 죽게 만들었고 아내는 한 달 만에 난초를 죽게 만들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 방식에 의한 그들 나름의 사랑이었다. 바다새와 난초의 속성과 기질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죽임이었던 것이다. 뭘 이해 혹은 무지함이 곧 잔인함이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종종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누가 일부러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망치려 했겠는가? 나름 그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름 아닌 상대의 기질과 속성, 그리고 성격을 아는 것이다. 내게 합당한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당한 방식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의 소위 황금률이란 것이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그러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는 뜻이다.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랑이 곧 잔인함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당장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내는 자신의 컵에 담긴 물을 바라본다. 갈증은 심해지는데 물은 밑바닥에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갈증의 눈으로 남편의 컵을 바라본다.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남편의 컵에도 물이 거의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고 입다.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비난한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상황일까? 그도 역시 갈증난 눈으로 아내의 비어있는 컵을 바라보며 아내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두 부부는 서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상대의 갈증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서로를 비난하며 싸움을 하거나 미워하며 냉랭한 관계를 유지한다. 두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은 남의 나라 먼 이야기다. 행복의 조건의 저자 조지 밸런트에 의하면 인간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한다고 한다. 그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결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라고 하니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 이 부부가 다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트랜서핑에서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가 당신 옆에서 중요성을 느낄 기회를 주라. 그럴 때만 당신은 그를 얻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경청하며 맞장구를 쳐준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상대는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행위다. 그때 비로소 상대가 내 빈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내 잔을 채우려는 것을 포기했을 때 내 잔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랑을 갈구하지 마라. 사랑을 갈구할수록 사랑은 도망간다. 역설적으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상대의 잔을 먼저 채워보라. 그리고 내 잔을 바라보라. 어찌 되어 있겠는가?